네, 이번 강은 2018년 건설안전산업기사입니다. 제4회로서 2018년 9월 15일 날 시행된 문제입니다. 이 건설안전산업기사는 시험 시간이 2시간 30분입니다. 왜냐하면 과목당 30분입니다. 그래서 5과목이기 때문에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굳이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한 문제에 1.5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렇게 저자가 했다는 의미가 없고요. 이 문제는요, 2019년부터 시행되는 법과 개정된 NC에서 출제 기준에 의해서 작성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2018년 10월 18일 법을 적용했고요. 그런데 2018년 10월 30일 날 법을 입법 예고를 했어요. 개정하겠다고. 그럼 법이 개정된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019년 5월 1일 날부터 새로운 법이 개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단지 조금 법을 강화시켰을 뿐이지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고 설령도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제가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요? 저 이름이 정재수인데요. 정말 오늘 또 재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재수 있는데 재수는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단번에 여러분 합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365일 24시간 여러분을 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17-321-2787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1과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과목은 산업안전관리론이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20문제가 되겠죠. 첫째 1번 상해의 종류 중에서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 표면보다는 피하 조직 속에 들어갔다. 이건 근육부를 다친 상해를 무엇이냐. 이건 사실 엄격하면 타박이니까 원래 타박상이에요. 사실이 타박상. 근데 타박상이라는 게 없어. 원래 이런 무슨 자상이니 자상 이런 말을 사실 가급적 안 쓰게 돼 있어요. 왜? 우리말로 한다. 근데 아직도 이래 나옵니다. 골절은 뼈가 부러진 거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자상, 이런 자상은 뭐냐 하면 찔림을 말하는 거예요. 찔림을. 창이나 칼 등에 찔리는 상해를 우리는 자상 이렇게 쓰고요. 바로 피부 표면보다는 피하 조직 근육부를 다치는 거 이런 자상이에요. 사실 이건 타박상인데 타박, 충돌, 추락 등은 피부 표면보다 피하 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타박상이라고 하지만 빔 또는 자상 이렇게 쓰는데 실제 이 타박상이라고 하지 빔도 쓰지만 자상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시험은 아직도 우리의 시험이 따라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가 나온다면 역시 한문의 말이지만 자상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52쪽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 교재 1-48 역시 합격 날개 은행 문제도 이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재해 원인 분석 방법 중 사고의 유형이라든지 기인물이라든지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하자. 큰 거 이렇게 순서대로 도표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파레토도예요. 파레토도. 이것은 막대 그래프로 만든 건데요. 관리 대상이 많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분류 항목을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순서를 도표하는데 매우 편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요, 기사 시험에도 나왔죠. 2018년 바로 관리도에 대해서 시험이 기사에서는 나왔습니다. 조금 더 해설을 보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걸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파레토도라고 그러고 이것은 우리 교재 1-78쪽에도 있지만은 2017년 8월 26일 날 기사에 출제, 2018년 3월 4일 기사에 출제됐고 2018년 9월수 여러분 함께 볼 때 기사에서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모랄 서베이의 주요 방법 중에서 태도조사법에 해당하는 것이 태도조사법은요. 사례연구나 실험연구, 관찰법, 면접법만 태도조사법에 해당되는데요. 태도조사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의견조사라 그래요. 이거는 질문지법, 면접법, 바로 면접법이 있죠. 집단토의법, 투사법, 문답법. 이 면접법을 가지고 양식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면접을 가지고 우리는 인터뷰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면접이 인터뷰한다 그럴 때 면접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5쪽 태도조사법에 잘 나와 있고요.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평균 근로자가 1000명인 사업장의 도수율이 10.25예요. 강도율이 7.25일 때 사업장의 종합제해주수는 바로 FSI죠. F는 빈도율 말하고 S는 강도, I는 산업재해를 말함으로써 빈도율 곱하기 강도율을 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빈도율이 10.25, 강도율이 7.25, 루트를 떠보시면 8.6입니다.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로 가져간다? 바로 여러분의 계산기로서 하면 된다. 그래서 시험장에는 계산기를 가져가야죠. 이렇게 하는 답이 8.6이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53쪽에도 있지만 2016년 5월 8일 기사에도 출제됐고 2017년 8월 26일 기사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 중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과정의 건설일용자 근로자의 교육시간 오른 것은 건설업 일용 근로자는 6시간이 아니고 4시간이죠. 이 내용은 바로 2-89쪽에도 있지만 2018년 9월 10일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기사를 공부하면 뭐가 돼? 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 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도 정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6번입니다. 인간 의식 수준 5단계 중 의식 수준의 저하로 인한 피로와 단조로움이 생기는 일어나는 단계는 0부터 4단계로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식 수준 저하로 인한 피로와 단조로움이 있는 것은 1단계를 말하는데 이런 현상은 피로와 단조로움이 생기는 바로 우리가 이런 가지고 심리적으로 감각 차단 현상이 생기기도 하죠. 그 답은 1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2-15쪽 문제 2번에도 있지만 2016년 10월 1일, 2017년 5월 7일 기사, 2018년 4월 28일 기사로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표지 등 금지 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내가 역시 접근금지인데 이것도 기사에 그대로 9월 15일 날 또 출제되었습니다. 8가지의 바로 금지 표시 종류가 있는데요.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 통행금지 있죠. 그 다음에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형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기금지, 물체이동금지. 그래서 이놈이 접근금지라는 거 없다. 그래서 어디도 나왔다 이 시험은 여기 있죠. 2018년 9월 15일 날 기사에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정확한 정보를 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2에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로서 명쾌하게 법으로도 정의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형태 중에서 종류 중 상호 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으로 재해가 일어난 장소나 그 시점 일시적으로 요인이 바로 일시적으로 가지고 순간적 이거 단순 자극형이에요. 그림으로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도 보면요. 첫째 요런 거 쉽게 말해서 단순 자극형이 될 거고 왜? 요게 재해예요. 재해인데 작은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해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 놈은 괜찮지만 많이 이렇게 덤비면 바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이런 걸 단순 연쇄형, 복합 연쇄형 이걸 가지고 복합형입니다. 요 갈로 속으로도 그림으로도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 1-44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다음 방지마석 형태입니다. 우선 알아둘 게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반면형이라고 그래요. 또 여기에 여가제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직결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직결식 반면형을 찾으면 답은 2번이에요. 한번 쭉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마스크의 종에서 봐요. 떨어져 있죠. 여기서 어떻게 덮을 수 있는 건 전면형이에요. 역시 다 덮어서 전면형이에요. 요거는 붙어 있으니까 직결식이에요. 좀 더 그림을 보면 여기도 봐요. 반이지 경리식 반면형. 이거는 직결식 반면형. 그리고 시험에 우리 요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가지고 완전 밀착돼서 안면부 여가시 이렇게 그림으로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89 방진 방독 마스크 있고요. 2016년 8월 21일 날은 기사로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학습지도 형태 중 몇 사람의 전문가의 가제나 견해에 대해 발표한 뒤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이나 질문을 하게 하여 토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건 심포지엄에 알아둘 게 있어요. 포럼은요. 새로운 과제를 해야 돼. 새로운 과제. 새로운 과제를 하는 게 포럼. 그냥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해서 발표하고 그냥 견해를 한 뒤 참가자의 의견을 질문을 하게 하는 토의 방법은 바로 심포지엄이거든요. 포럼은 똑같은 방법이지만 새로운 내용, 새로운 과제로 하는 거고 심포지엄은 전문가들의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견해를 발표한 참가자라고 하면 질문이나 의견을 듣게 하는 게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2-68쪽에도 있고 2018년 3월 4일에 기사로도 출제됐었습니다. 11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중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 교육 내용이 아닌 것, 근로자의 내용이 아닌 것은 첫째, 근로자는 단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했어요. 근로자니까요.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해야 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도 해야 해요. 셋째,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에 관해서 해야 됩니다. 작업 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아니 근로자가 뭔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근로자는 그냥 좀 나쁜 표현하면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인 직업병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요. 이 내용 우리 교재 2-82쪽이 있고 2017년 8월 26일 날, 2018년 8월 19일 날은 기사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확실한 정보와 답은요.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 8의 법의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안전운전 계획에 포함할 세부 항목이 아닌 것은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왜 문제냐 하면 공정안전보고서 중에도 안전운전 계획에 포함돼 이런 세부 항목 그건 상세하게 법으로 상당히 많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당히 하기는 어려워요. 우선 설비 배치도는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제출하는 거 이건 틀렸어요. 뭐 안전작업허가라든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설비점검, 검사, 보수, 유지관리계획, 지침서는 반드시 안전운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침서가 있고요. 설비검사, 유지, 보유 지침서도 있고 안전작업허가, 그다음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다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설비 배치도는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근로자의 교육계획, 가동정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사고조사계획 그 밖에 안전운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포함을 시켜야 돼. 이것은 우리 교재 1-126쪽에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30조의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으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요, 뭐, 바로 많이 본 문제에서 쉽잖아요. 다 쉽겠지만, 다음에 설명하는 착시 현상이 뭐냐. 뮬러 라이어의 착시. 요놈이 둘 다 어떻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답이 뮬러 라이어의 착시에서 사람 이름만 기억해주면 된다고 강조해서 바로 뮬러 라이어의 착시 현상.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헬모츠의 착시 현상, 포겐도로프의 착시 현상, 졸로의 착시 현상. 이 그림으로도 그림만 익혀놓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42쪽 착시의 종류에 있습니다. 또 이것은 2016년 3월 6일 기사 2018년 3월 8일 산업기사로 출제됐습니다. 14번째입니다. 자신의 결함과 무능에 의해 생긴 열등감이나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장점 같은 것을 그 결함을 보충하려는 행동의 방어기제. 말 그대로 방어기제는 있잖아요. 기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어기제는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한 거, 도피기제는 그냥 도망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어기제 이런 건 바로 보상을 이야기한 거. 자신의 결함과 무능에 생긴 열등감이나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해 장점 같은 것으로 그 결함을 보충하려는 행동의 방어기제는 바로 보상이 되게. 그 외에 승하라는 것은 본능적인 에너지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를 유용하게 돌려 쓰는 거. 강한 공격 욕구를 가진 사람이 격투기 선수가 돼. 이걸 봐줘 돌려 쓰는 거죠. 투사,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 욕망, 자신의 실패 등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이거는 안 되면 조상 탓, 서투른 무당이 장부 탓하는 걸 우리는 투사라 그러죠. 합리화는요,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설명이나 이유를 대는 거,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이 되니 고기가 천하다든지 심포도 이론, 달콤한 해몽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방어 기제 중에 한 가지 내용. 여기는 반대 보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결함을 장점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보상이 되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역시 이 문제는 기사에도 나오는데요. 앞에 실시한 학습의 효과는 뒤에 실수하는 새로운 학습에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주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 전인데요. 전인은 더하기를 할 줄 알면 빼기 할 줄 알고 곱셈을 하면 나눗셈을 할 줄 알고 이거 가지고 우리는 전이라 그러죠. 이 전이는 어떤 내 학습은 다른 학습이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2-69회 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있고 2017년 5월 7일 날 기사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16번째입니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걱정거리라든지 고민거리라든지 욕구 불만 등에 의해 다른 데 정신을 빼앗기는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촥 늘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의식의 우회라 그랬죠. 바로 이게는 의식의 우회가 되겠습니다. 조금 보면요. 의식의 우회라는 것은 의식의 흐름이 새길로 빗나가는 거 이렇게 가다가 또 없어져 버리는 거야. 툭 떨어져 버리는 거야. 바로 의식의 우회죠. 이런 거예요. 작업 중 도중 걱정, 고뇌, 욕구 불만 이런 걸 이 조건 역시 의식의 흐름은 외적인 상태가 아니고 내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2-47쪽도 있지만 2017년 3월 5일 기사, 2017년 9월 23일 산업기사, 2018년 산업기사, 기사로 3월 4일 기사로도 출제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기사, 산업기사 왜 이랬죠? 여러분 산업기사를 공부하면 뭐가 된다?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요 교회를 한 40년쯤 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싹싹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벌써 뭐가 좀 때가 너무 많이 묻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 때는요. 숙제같이 살지 말고 축제같이 살아라고요. 그래서 축제와 숙제는요. 참 하나만 틀립니다. 여러분 숙제같이 살지 말고 축제같이 살아야 합니다. 숙제는요.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숙제는 정말 좋아서 흥미롭고 하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숙제는 수동적이 어쩔 수 없어 합니다. 축제! 내일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일 소풍 가면 오늘 밤에 어떻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공부도 있잖아요. 축제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17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기에 해당되지 않은 걸 이걸 엄청 잘 봐야 돼요. 묘하게 해놨어요. 산업용 원심기 돼요. 이동식 국소배기 장치를 근데 이동식은 제외라고 돼요. 답은 이거예요. 롤러기 밀폐용 구조는 제외 맞습니다. 크레인 전격 하주 2톤 미만 제외. 그러면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인 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 갈로속을 잘 봐야 돼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이 곤도나 요 있죠. 국소배기 장치 딱 해놓고 이동식은 제외라는데 이동식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원심기 역시 산업용만 해당되고 하학 설비 및 부속 설비, 건조 설비 및 그 부속 설비, 롤러기, 밀폐용구는 제외하고요. 사출 성형입니다. 행체계를 294kN 제외하고 고소작업대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는 특수자동차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합니다.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이런 15개가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76도 있지만은 확실한 정보는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구로 나와 있습니다. 또 2017년 보세요. 5월 7일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됐고요. 2017년 8월 29일 산업기사, 2017년 9월 23일 날 기사, 2018년 4월 28일 기사입니다. 2018년 8월 19일 날도 기사로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 시험에도 출제되고 이 문제는 실기 필답형에도 잘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18번째입니다. 보고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하의 정의예요. 안전하의 정의요. 갈로 속에 알 맞는 것은 중작업용 안전하예요. 중작업용. 중작업은 요즘 중자가 아니고 이런 무거운 중입니다. 이런 중작업의 안전하는요. 높이가 1000mm의 높이에요. 그러니까 1000을 찾아야 돼요. 벌써 1000은 요밖에 없네요. 낙하 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파는요. 얼마냐 그러면 바로 15 플러스 마이너스 1kN이에요. 그럼 여기 15죠. 벌써 0.1kN. 그 답이 나왔어요. 압축 과정에서 시험할 때 압박에 대해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함을 말한다. 이렇게 쉽게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 1-91 안전함의 높이와 하중에 되어 있고 2018년 4월 28일 산업기사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19번째입니다. 19번째는 항상 나오는 거 OJT가 아니면 OFJT가 나온다는 거예요. OJT 교육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 옳은 것이네. 첫째, 교육 훈련 목표에 대한 집단적 노력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 그런데 옳은 것이거든요. 교육 목표에 대해 집단적 노력이 흐트러지고 이건 왜냐 그러면 개인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맞지 않아 틀렸어요. 다수의 근로자예요. 이것도 OFJT지 OJT가 아니에요. 다 OF예요. 직장의 실적이망 실질 이게 바로 OJT. 왜? 직속 상사가 직접 그 업무에 대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OJT. 답은 3번이고요. 전문가를 강선한다. OFJT입니다. OJT는 바로 좀 더 공부하면 관리감독자 등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서 일상 업무를 통하여 지식, 기능, 문제 해결 능력, 태도 등을 교육 훈련하는 방법으로서요. 개별 교육이나 추가 지적화, 코칭, 직무수나 멘토링 등도 해당됩니다. 우리 교재 2-67쪽에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봐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무려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서 7번, 10번 이상 출제된 문제. 이번 시험에도 출제됩니다. 야, 20번입니다. 엄청 좋은 문제요. 마슬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슬로의 욕구 단계는 3단계라고 그랬어요. 우선 마슬로는요. 이게 발표한 것이 1954년 마슬로의 욕구 5단계를 발표했어요. 그 실제 우리는 5단계까지 공부하는데요. 1970년인지 74년인지 정확히는 않지만 얘는 또 6단계를 발표했더라. 6단계가 뭐냐 하면 자아초월 욕구, 자아초월.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어쨌든 마슬로는 욕구에 대한 이론을 1954년 발표했어요. 그 욕구는요. 1단계는 생리적 욕구예요. 그렇죠? 2단계 안전 욕구, 3단계가 사회적 욕구예요. 4단계가 존경과 긍지 욕구, 5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 잠재 능력을 실현하는 성취 욕구고 마지막에 6단계가 있다면 자아 초월 욕구라 그러거든요. 이 문제는요. 필답형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이고요. 특히 이 내용은 강의를 많이 하고 2016년 3월 6일부터 2018년 8월 19일까지 무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은 쭉 보면 여기서 지금 제가 마무리를 멈춰놨는데 이렇게 우리 교재 2-28쪽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도 무려 10번 가까이 출제된 문제. 역시 이번 시험에도 가장 비중 높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욕구, 욕심이 있어야 돼. 반드시 재수하지 않고 이번에 합격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이번 과목은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을 했습니다. 다음 과목은 두 번째 과목입니다. 인간과학 및 시스템 안전과학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